지난주에 진짜 뜨겁게 달구었던 게 이제 신규 IPO죠. 그러니까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요거 관련한 건데요. 사실 뭐 제가 바이오사이언스의 뭐 밸류에이션을 잘하고 뭐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이쪽은 명확하게. 근데 요거 하나는 좀 재밌어 가지고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게 약간 그랬잖아요. 누가 봐도 뭐 야 이거 따상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상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첫날 상한가에 따라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저도 이게 회사에 있을 때 느꼈는데 항상 교보증권이 제일 빨라요. 이게 이제 빨리 주문 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보증권이 왜 맨날 1등을 하냐는 거죠. 뭐 무슨 비밀이 있길래. 상장 첫날 거래 물량 77만 주 중에서 무려 교보가 53만 주나 체결해 갔답니다. 근데 이게 요번만의 일뿐만이 아니고요. 따상상 갔었던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당시에도 대충 한 이 정도로 아주 높은 물량을 교보증권이 가지고 갔었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고 이거를 좀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었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래도 이 기사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교보증권 IPO 대여 물량 싹쓸이 큰손 전용 창구. 근데 이거는 조금 이해는 안 됐어요. 왜냐면은 그 저 교보증권에 그렇게 막 큰손 분들이 들어가 계실까 하는 생각이 일단 첫째 들고 물론 이제 큰손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게 대부분들이 이제 CFD를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CFD를 교보가 처음 했으니까. 근데 CFD 물량은 아닐 것 같은 게 그렇게 되면 교보 창구로 뜨질 않고 CS나 뭐 이런 창구 외국계 창구로 떠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순수하게 교보 글쎄요. 아니면 이게 소문이 나서 요때 물려드시나요? 큰 손들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대여 물량은 싹쓸이를 해요.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가정한 거는 큰손 전용 창구인가? 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좀 확인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교보증권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전산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산장의 민원 횟수를 적으신 겁니다. 작년 2020년 동안에 다른 데들은 이만큼 많은데 여러분들 사실 좀 그렇죠. 이게 저도 느끼는데 꼭 중요할 때 안 돼요. 그쵸? 막 거래 막 해야 되는데 멈춰. 다시 또 로그인하라 그러고 또 하면 멈춰 있고 이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민원을 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죽 답답한 민원 냈겠습니까? 근데 교보증권은 한 차례랍니다. 작년에. 저도 교보증권 한 번도 써보진 않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안 써서 이렇게 민원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잘 갖춰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전산을 잘 해놨다. 뭐 그런 이유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게 전용선이라는 이 그 단어가 존재를 하죠. 야 이거 뭔가 거래소하고 너네만 뚫어놓은 선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거래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말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용선이란 건 뭐냐면요. 예전에 한국에서 좀 문제가 됐었죠. 이게 선물, 그다음 옵션, 현물.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전용선 문제가 된 게 ELW에 대해 갖고서 이게 부당 거래를 니네가 전용선 꽂아서 했다. 그럼 야 남들보다 이거 속도도 빠른데 니네들이 빠른 속도를 가지고서 폭리를 취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합법, 전용선 합법이래요, 여러분. 전용선 합법이랍니다. 까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전용선. 네. 요것도 한번 제가 책을 다루고 싶은 거긴 한데, 요런 이제 조금 더 전용선에서 확장된 논의죠. 이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그래서 초단타 매매라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릴 린치 창구로 그게 보이잖아요. 그들의 뒷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요 분은 뭐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그 머니볼 작가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예전에 그 MBS, 그러니까 2000 금융위기의 원흉이 됐었던 모기지를 구조화하는 거, 그거를 시작했고 제일 잘했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던 살로몬 브라더스에서 80년대 이제 근무를 하셨던 분이 이제 지금은 하여튼 베스트셀러 작가신데, 그분이 이제 파헤쳐가지고서 이게 이제 플래시 보이스다. 예. 그 0.001초의 약탈자들 막 이러면서 마이클 루이스 작가분이 쓰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아마 영화로도 저는 봤던 것 같은데, 책도 봤고, 하여튼 그 요거 보면은 얼마나 0.00001초를 단축하는 게 이득이 되는지를 명확히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그리고 그거를 깔아놓은 애가 얼마나 그거에 따른 통행료를 받으면서 또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통행료를 받기 위한 설비를 깔기 위해서, 얘네는 이제 선물은 시카고에 있고 현물은 뉴욕에 있으니까는 거기를 최대한 직선으로 깔면은 돈을 벌겠잖아요. 그쵸? 속도가, 이 광통신망은 빛이니까 한 번이라도 굴곡이 생기면은 이게 시간이 더 걸리게 되니까 쭉 일자로 깔기 위한 무수한 노력. 예, 그거를 이제 책이랑 영화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선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전용선은 있고 더 빠른 합법이다. 예. 그러니 교보증권 너네가 제일 빠른 정량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뭐 거래소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거래소를 믿어야죠. 전 또 거래소 신뢰합니다. 예, 거래소 정말 신뢰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루머는 뭐냐? 주문 접수 시간대가 동일하면 교보증권 주문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루머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 교보가 무려 1949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증권사에서 코드가 앞자리이고 가나다 순으로도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 컴퓨터가 동시 접수 시 우선순위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야, 이것도 그래서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래소에 따르면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만 이 의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정을 하여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또 얘기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이제 거래소에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든 게, 사실은 지난 요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지난해 카카오 게임즈 때도 그렇고 당시에 교보보다도 주문을 더 빨리 했던 게 있었다. 다만 물량이 적었던 것뿐이다. 이후에 들어온 교보증권의 단일 주문의 규모가 컸기에 그보다 늦은 다른 증권사 주문 물량 대부분이 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량 우선 원칙이 있잖아요. 또 거래에 뭐 그렇게 설명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조금 꺼림칙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보는 왜 이렇게 잘할까? 그래서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전산 시스템상 이점이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면 전산망의 시간대가, 한국 거래소가 사용하는 전산망의 시간대 사이의 오차가 다른 증권사 오차보다 월등히 적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교보증권의 전산망이 다른 증권사보다 유독 쾌적해. 그건 무슨 말일까요? 실제 응답 반응이 빠를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합니다. 네. 결론은 모른다. 네. 그 말을 상당히 길게 적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들을 많이 적어주셔서 참 도움이 되는 기사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는 밝혀내진 못했지만 참 부럽다. 저렇게 해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 참 부럽다.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교보증권의 최고 경영진이라면 야, 이만큼 빠른 창구가 있다면 대여를 해줄 것 같습니다. 다른 증권사 혹은 다른 고액 자산가들한테 저희 거 성능 확실한 거 아셨죠? 그러시면은 여러분 저희 거 조금 대여해 가세요.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뭐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새로운 그 뭐랄까요,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교보증권에는
상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핫따 팀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보시면은 HAB가 한번 이렇게 하한가를 간 적이 있어요. 이슈가 좀 불거져가지고 하한가를 갔는데 그때 이제 몇몇 저도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농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과거에도 보면 바이오 주식이 하한가 가면 그 하한가 그런 매도 잔량이 무지막지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교보증권이 그거 물량을 대량 매수해가지고 싹 다 흡수하고 하한가를 풀어서 막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심지어는 보합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HAB가 하한가 갔을 때에도 야, 핫다팀 언제 출동할까? 예상해 볼까? 막 이런 농담조의 글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핫다팀이 출동을 했고 교보에서 마이너스 10%까지인가 올라갔었어요. 그날 HAB가. 많이 드셨겠죠, 이것도. 그래서 구조적으로 상따 핫따를 조종하시는 어떤 모종에 계신 것이 아닌가. 교보증권에 대해서 CFD도 제일 잘하시고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뭔가 알게 되면 나중에 꼭 한번 저희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도 말씀드리자면 메릴 린치 요거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메릴 린치 단타 매매에 대해서. 진짜로 이게 플래시 보이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내가 살려고 하면 그 호가가 갑자기 사라져요. 누가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가창 보시면 이렇게 위에가 쌓여 있잖아요. 뭐 100주, 200주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제가 주문에 띵 내려고 해서 엔터를 누르려고 하면 이게 사라져요. 저도 의심이 됐어요. 누가 내 거 보고 하나? 저희 농담으로 그랬죠. 야, 내 거에 누가 프로그램 깔아놨나 봐. 보고 하나 봐. 근데 저희가 실제로 그 시간 기준으로 CD 주문 내게 되면 저희 주문을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메릴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간 단위로 하루 종일 뭐 만주 사주세요 뭐 이렇게 냈다. 그러면은 한 10초 단위로 10주씩 뭐 계속 이렇게 10주, 10주, 10주 이렇게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사는 거 파악해서 너 CD로 사는구나. 그러면 너는 오늘 하루 종일 가격 상관없이 사래니까는 내가 미리 가격을 올려놓고 네가 계속 사고 있을 때 팔게. 그러니까 지금 보합인데 누가 CD로 사고 있다. 그러면 플러스 한 5%까지 갑자기 메릴이 시장가로 쫙 사버려요. 그래놓고는 팔아요. 5% 위에서. 그럼 CD로 사는 애는 어차피 하루 종일 가격 불문 사기로 했잖아요. 그럼 무식하게 이제 사고 있는 거죠. 5% 손실을 보면서. 그렇게 먹고 나가시는 거예요, 메릴이. 이걸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해봤습니다. 시장가도 내보고, 스팟도 내보고 해가지고서 CD 냈다 취소해 봤다가 막 해봤는데, 똑똑해요. 프로그램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네. 여튼,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거 나눴었죠.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기업들의 일관성 있는 흑역사 해서 KT의 일회성 비용과 포스코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속보이는 포스코의 자사주 매입.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이제 포스코의 자사주 매입 내역인데요. 3월 12일 날 오전 9시에 그 지금의 회장님의 재선인 건이 있는 그 주주총회를 연례 주총을 9시에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3월 12일 날의 주가보다 11일 날에 얼마로 끝나냐가 참 중요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2만 주씩 사시던 분이 갑자기 3월 11일에는 14만 5천 주를 사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격을 안정화를 시켜놓고 다음 날에는 어쨌든 오전에는 주총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주가 빠지면 안 좋을 테니까 그렇죠. 이날도 그래도 2만 5천 주라도 사셨어요. 근데 어째서 주총이 끝나자마자 하루 4,000주, 1,450주, 950주, 0, 0 왜 안 사시는 겁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만 나눠서 해주시지. 근데 애초에 1년 동안에 1조를 사겠다 그랬어요. 근데 계산해보면 9,995억이라 거의 다 사셨습니다. 제가 볼 땐 자사주 다 안 살 것 같아요, 포스코 이제. 신박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눈에 보이게 하실 줄이야.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드렸던 말씀이 포스코가 단기적으로 지금 자사주 매입이 과하게 일어나서 좀 고평가될 수 있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 현대제철이 좀 그보다 수급 요인 때문에 상대적 저평가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만약에 지금 현업에서 롱숏을 한다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포스코 숏에 제철 롱을 잡아놓으면 좀 먹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포스코는 4.2% 빠졌고 현대제철은 1.5%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사주 안 사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쿠팡 매물주의보 요 기사가 났더라고요. 요 기사를 보면서 사실 이제 86번가에서는 쿠팡이 지금 약간 품절주고 그리고 이제 매주 좀 뭐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 저기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익숙하시겠지만 네, 기자분들한테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아이고, 어허. 예전에 게임을 할 땐 클릭을 잘했는데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사를 쓰셨어요. 1조 6,500원 매물 폭탄 오나 속타는 쿠팡 주주들. 끝내줘요. 쿠팡 공매도는 어떻게 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업계에 따르면 쿠팡 임직원이 보유 중인 자사주 3,500만 주가 3,400만 주가 18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 매물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쿠팡 주식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러면서 눈치 빠른 월가 자금은 쿠팡의 매물 폭탄 가능성에 미련 없이 탈출하는 모습이다. 막 이렇게 쓰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것도 쓰셨죠. 자, 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도 주식 120만 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네, 그러니까 안 좋게 계속 쓰셨는데 일단 이거 팩트 체크 해보면은 이게 총 17억 주 정도가 상장이 돼 있어요. 향후에 뭐 이렇게 전환될 거는 그냥 제외하고 17억 주기 때문에 자사주 3,400 일단 자사주는 아니죠.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지 자사주는 아니고 임직원 보유 주식이 4.8%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억 주에서 3,400만 주면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물량 나오는 게 부담이 될 거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그래도 팩트는 알아야 되니까 2%입니다. 네. 그리고 김범석 의장님은 상장하고 판 게 아니라 상장할 때 구주 매출로 매각하신 거예요. 35달러 상장가로. 그 뒤에 올랐던 높은 가격에 뭐 가격 오르니까 팔았다 그게 아니라 공모가에 팔고 나가신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기회 손실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대주주가 팔았다고 나쁘게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B주하고 다 갖고 계신데 약간은 악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3,400만 주가 4.8%라는 거는 누구한테서 나온 걸까? 여기도 그래요. 유통주식 5%, 여기는 또 다르게 썼어. 유통주식의 5%에 달한다. 이건 또 무슨 계산법일까요? 자, 이걸 뭘 했는데, 자, 보세요. 밸류에이션은 넘어가고. 자, 3,400만 주에 대해 유통주식 가운데 이 3,400만 주라는 거는 유통주식 가운데 4.8%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근데 지금 1억 2천만 주가 유통 가능하거든요. 1억 2천만 주에 3,400만 주면 4.8%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궁금합니다. 과연 4.8%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어디서 하나 쓰니까는 받아쓰기를 다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밖에는 들질 않습니다.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쿠팡 하여튼 안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나흘 만에 120만 주 팔아치운 김범석 쿠팡 의장. 아니요. 상장할 때 구주 매출을 한 거예요. 상장하고 판 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안티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는 들어가서 해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애드가 들어가서 쿠팡 검색하시면 S1A 요 보고서 딱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자, 락업 보호예수죠. 보호예수에서 찾아보시면 여기에 이제 조건하고 다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쿠팡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 꼭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요 이제 그 투자 설명서 나오고 6거래일 후 6 이제 트레이딩 데이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온 게 얘가 9일이에요. 9일. 9일에 나오고 6영업일 치면은 9일에 나왔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그러고는 그러니까 18일부터 이제 매매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주식이 얼마냐? 3,400만 주. 그럼 요 다음에 또 이제 12일 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것도 계산해 보죠. 요것도 요 9일날 나왔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니까 26일부터 요건 또 얼마 나오냐? 2,090만 주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는요. 4영업일 후인데 무슨 4영업일이냐면 첫 번째 분기 이제 그 재무 결과 나온 이후 4영업일 후 대충 한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나오는 물량이 여기에 2,460만 주 요 컨디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락업 피리어드는 똑같은데 컨디션이 다른 또 한 무리가 70만 주 나올 수 있다. 합치면은 2,530만 주가 첫 이제 그 실적 발표하고 4영업일 이후에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캘린더로 90일 이후 그러니까 3달 뒤죠. 3월 이제 9일 날 올리고 3개월 뒤니까는 6월 이제 초중순 정도 되겠네요. 요때 이제 많이 나와요. 1억 2,860만 주. 그러고 2영업일 후 언제냐 하면은 두 번째 분기보고서 나온 이후 2영업일 후에 나머지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면은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저는 이제 쿠팡한테는 본 게임이라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주식이 진짜로 품절주를 넘어서서 가치가 완전히 시장에서 가격이 이제 쿠팡이라는 기업의 가격은 얼마가 적당합니까? 그거에 이제 발견되는 자산 시장에 그 기능을 하는 거고 그전에는 어쨌든 품절주가 강해요. 품절주 인생이 강한데 그 품절주 그러니까 17억 주 중에 1억 2천만 주밖에 원래 매매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매주마다 뭐 조금씩 풀려 나간다. 그리고 좀 크게 봤을 때는 이때 3개월 이후에 그 1억 주 이상이 나오니까 요때 물량이 좀 크다. 그래서 요때부터는 뭐 하여튼 이제 품절주스러운 모습보다는 많이 이제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 본 게임이다. 그리고 요때는 진짜 본 게임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면은 요런 결론들은 안 내리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쿠팡에 대해서 워낙에나 안티들이 많기 때문에 기사를 보실 때 항상 좀 매의 눈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블룸버그에서 재미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 전 채권왕입니다. 빌 그로스가. 근데 이제 그 뒤에 좀 많이 틀리셔갖고 원래 핌코 끝내주는 회사죠. 여기 이제 공동 창업주 계시다가 지금 야누스인가 거기 계신데 거기서도 이제 지금 나쁘십니다. 실적이 나쁘시고 금액도 자꾸 줄어요. 자랑을 이런 걸로 하셨더라고요. 나 게임스탑 쇼차 갖고 1,000만 불 벌었다. 이거 이제 하시는 인터뷰인데 표정이 요 얘기하실 때 밝아 보입니다. 딴 거 인플레 예상하고 하실 때는 어두우셨는데 요거 얘기하실 때는 제가 캡처했는데 밝으시더라고요. 상당히. 네. 상당히 밝으십니다. 이분이 구체적으로 한 매매는 뭐냐 하면 게임스탑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래를 했대요. 그러니까 150에서 200불이었나?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때부터 해서 400불 막 올라가고 하는 거에 참고 결국은 지금 먹었다. 지금도 250에서 300달러 콜옵션에 대해서는 자기는 매도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환히 웃으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멜빈 캐피탈이나 이런 데가 그 쇼스퀴즈 관련해 갖고서 그 게임스탑 레딧의 월스트리트벳에 이제 타겟이 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래 같으면은 뭐 게임스탑 주식이 뭐 어떻게 보면 빠져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를 이분이 괜히 이렇게 막 자극을 하셔갖고서 게임스탑 주주들을 이게 또 이거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닐까, 희생양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 이러셨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자료 중에 준비한 거는 아크 자료입니다. 아크 자료는 늘 새롭고 짜릿하죠. 아크가 자료 쓰면 또 이게 핫이슈가 되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가 아크는 이렇게 주요한 것들 분석 보고서를 올립니다. 아크가 생각하는 3월 19일에 나왔어요. 아크의 목표 주가 테슬라 2025년에 목표 주가 얼마입니까? 두둥 하니까는 3,000불이라는 겁니다. 3,000불. 지난번에는 그럼 얼마라고 예상했냐? 1년 전에 라스트 이어 테슬라 2024년도에 대해서 7,000달러. 근데 스탁 스플릿을 했으니까는 스플릿한 가격으로 보면 1,400달러를 예상을 했던 거죠. 자, 이거 갖고도 또 좀 사람들이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작년에도 이거 얘기했을 때 이게 1월이거든요. 얘기하니까는 엄청 조롱을 당했었어요. 근데 이제 증명을 해버렸죠. 와, 되게 좋구나. 재평가가 일어났고, 테슬라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갖고서 뭐 이렇게 되기까지 몬테카를로 모델을 써갖고 했고요. 막 이러면서 쭉쭉쭉 하니까는 여기에 대해 갖고서 이제 막 이렇게 또 막 말씀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래요, 아크는.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크는 원래요. 불 케이스, 베어 케이스 해가지고서는 기대 밸류, 예상 밸류, 이렇게 프라이스 타겟을 설정하는 애들이고요. 원래 이렇게 좀 장기로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 다 나열해 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번에도 보시면은 왜 우리가 그러면은 목표 주가를 바꿨느냐? 여기에 주요하게 요인들이 업데이트된 거 이런 것도 다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아크에 대해 특이하게 보실 필요도 없고 이거 나쁘게 보실 필요도 없고요. 굉장히 투명하다. 배울 점이 많다. 그러니까는 공부하기엔 정말 좋죠. 그러면 이제 작년 거랑 한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 거 보시면 이게 이제 1월 31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폭락하기 직전이에요, 이게 사실. 이때 이제 뭐라 했냐 하면은 우리는 이게 7,000불 간다. 아까 앞에 거랑 뭐 포맷이 너무 똑같죠,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크는 그냥 1년 뒤에 리비전 지금 새로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서 마치 처음 나오는 걸 보는 양 반응하시는 아마도 투자자분들이거나 유튜버나 하여튼 많으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 이제 야 그거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주요 요소 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있었죠. 자율주행이 정말로 실현되면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한 시나리오의 중간값은 2,700달러인데 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반영을 하면 목표 주가가 7,000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서 근데 이제 그럼 올해는 바뀐 게 뭐냐? 1년 뒤에 가정에 나머지들 뭐 그냥 이제 24가 아니라 25년 바꾸고 뭐 테슬라가 사실 기업 자체도 1년 동안 되게 좋아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되고 뭐 보험 사업부 뭐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테슬라가 완전 이제 자율주행을 5년 안에 실현시킬 가능성을 높인 겁니다. 요거 딱 높이니까는 목표 주가가요. 작년에는 분할 후 기준으로 액면 분할 후 기준으로 1,400불로 보았던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올해는 3,000달러로 2배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심플합니다. 결국 이 회사 주가는 자율주행이구나. 이게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게 목표 주가가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할까요? 자율주행입니다. 네. 오직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하여튼 테슬라를 전기차로 정의 내리지 않고요. 자율주행 뉴스 관련해서만 그냥 체크할 따름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서 평가를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그 점에 좀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